안녕하세요, 아트코입니다. 자, 오늘 또 작업실에 왔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에 좀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어제 오늘 이제 어제는 못 오고 오늘 이제 작업실에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오늘 할 일도 많아가지고 일을 좀 빨리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작업실에 왔으니까 한번 물고기들이 우리 잉어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세팅을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잉어들이 이상하게 오늘은 어제 이제 제가 안 오다 보니까 그런지 숨어 있습니다. 못 나오고 숨어 있고 밥 준 거는 다 먹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산소통도 지금 산소 제너레이터 잘 돌아가고 있고 아이들이 저 오면 재빨리 숨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마리씩 지금 나오기는 하네요. 돌들이 많으니까 숨어가지고 있는 게 재밌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숏바디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숏바디인데 그린 텍사스 숏바디라고 해서 텍사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열대어인데 상당히 강해요. 고대어이고 상당히 강해가지고 또 싸납고 강한 아주 애들이고, 글쎄요, 이게 물고기들이 싸납다라는 어떤 표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싸납거나 뭐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더들이 어떤 다른 개체가 들어오거나 또 자기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 그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싸나워지는 거 이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기 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싸납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싸납다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 종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싸납다는 표현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고 이 아이들은 자기 종족 유지나 그다음 부성애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애들을 제가 브리딩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 밤낮으로 지킵니다. 다른 애들이 못 오게 밤낮으로 지키고 순놈이 좀 크고 암놈이 작거든요. 애들은 제가 브리딩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키운 아이들이고요. 멋지게 여기서 지금 공간에서 이렇게 아주 어울리는 작업실 공간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그린 텍사스 숏바디 시클리드 종류고요. 시클리드 파는 곳에서 흔히 만날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빛을 받으면 상당히 아름답게 이게 카페트 같이 그런 재질이거든요. 만져봐도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질감이에요. 카페트 질감의 아이들이고, 발색도 빛을 좀 받으면은 녹색하고 블루 컴퍼스 블루라고 해야 되나요? 컴퍼스 블루나 컴퍼스 그린 컬러가 펼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색깔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예쁘고요. 특히 이제 뭐 암놈들 같은 경우는 작아요. 이게 암놈인데 이런 애들은 되게 작고 귀엽죠. 되게 귀엽고 작은 애들이 암놈입니다. 여기도 암놈이 있고요. 이렇게 큰 애들은 순놈이에요.
손애들은 순놈이 왜 이렇게 작은 방금 이게 암놈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맞고 이렇게 돌 위에다가 이제 산란을 하는데요. 봄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산란이 가능한 그런 종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좀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또 애기들 낳으면 분리시켜 줘야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딩한 아이들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저 이제 오늘의 잉어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 목표가 얘들 키워가지고 이제 브리딩 하는 건데 좀 깨달은 게 많아요. 한 달 동안 애들을 기르면서 그리고 분양 받으면서 대부분 이제 직접 분양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초보 한 달이 지금 지났거든. 지금도 초보죠. 잘 못 봐요. 되게 보기가 이게 퀄리티가 높은 종류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퀄리티라는 것은 문양이나 형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모두 다 건강하게 잘 크기를 저는 바라는 건데 일단은 이 문양이나 형체를 보는 관상어의 특징상 모양이나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잉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되게 그 전문성이 다 틀려요. 코이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양어장 같은 경우에도 각자 어떤 전문성이 다 틀리고요. 분양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분양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곳에서만 계속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형체 면에서 분양 받을 때 퀄리티를 처음에 초보들한테는 좋은 거를 주질 않아요. 제가 경험에 그래요. 경험에 처음에는 주질 않고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전문가라는 말을 그래서 하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는 좋은 거를 분양을 해주는 거지. 분양하시는 분들도 초보들한테 좋은 거를 분양했다가 금방 죽여요. 금방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전문가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느낌에 그래요. 좋은 거를 주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교류를 전문가가 될 때까지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퀄리티 자체가 좋은 거는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지금 엊그제 들어왔던 이거하고 보세요. 10cm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이게 10cm 정도인데 얘도 지금 10cm짜리거든요. 얘도 10cm짜리고 또 얘도 10cm짜리예요. 근데 보세요. 퀄리티 보세요. 형체가 눈과 눈의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몸의 어떤 두께감 그 다음에 날개들 보세요. 핀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문가급은 이 잉어 쪽에서도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전문가급의 어떤 잉어들은.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엊그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한번 보세요. 길이가 비슷해요. 10cm 정도. 근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전문가급에서는 퀄리티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형체 자체가 잉어가 형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형이 이제 전문가급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그리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보는 눈을 기르고 많이 보고 직접 보고 분양하는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붕어 잉어들을 분양받으면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